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속세와 증여세 체계에 대한 정부의 개정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라고 흔히 부르는 현행의 유산세와 개정안의 유산취득세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실행하세요. Hold you at Hold you at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교와트입니다. 무려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 유산세라는 것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각자 받은 유산의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어 버리는 방식이 바로 유산세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유산세 방식은 개개인이 실제 상속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기 때문에 누진세 구조하에서 상속인들의 세부담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75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화폐 가치는 말도 못하게 변했고요. 무엇보다도 자산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이 상속세 부과 체계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간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정부는 그에 따라 세법 개정안 예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상증세법 개정 시도를 했었지만 정치권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부족해서 그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년 7월경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3월에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독립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접하셨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이라고 발표한 유산취득세는 현행의 유산세와 어떻게 다를까요?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자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가 존재하고 있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세보다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OECD와 IMF는 유산세에 비해서 유산취득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과세 방식과 과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연대 책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군단 생활을 했을 때 아무튼 현행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었거든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각자가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제한적인 경우에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상속인이 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던 것에서 개정안은 전 세계 상속 재산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이게 확정되고 나서 우리 지원세무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상속증여 컨설팅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현행의 사전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물론 사망일 10년 이내의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증여라는 게 꼭 상속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3자에게 기부를 하는 것도 증여다 보니까 이럴 경우 상속인들은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사전 증여 재산만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특히나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시점에 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현행보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개정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상속증여 컨설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 증여라는 게 뭐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A기업의 창업주는 40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으셨다는데 사망 전에 임직원에게 25억 원을 기부를 하셨고요. 나머지 15억 원을 자녀에게 상속한 사례입니다.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기부한 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는 실제로는 15억 원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는 40억 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액을 공제하더라도 50%의 세율 구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개정안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종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는 실제로 본인이 상속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30% 세율 구간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발표된 내용 중 공제제도의 개정안을 살펴볼 건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인적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7월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저희가 인적공제 개정안을 가지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정안과는 달랐어요. 궁금하신 분은 링크 따라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크게 과세 방식이 피상속인 중심의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서 상속인 개인 중심의 실제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로의 개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제 방식도 상속인의 개별 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재산에서 그것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어렵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니까요. 자, 현행은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의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6명이어야 일괄공제 5억 원과 맞춰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요즘 가정은 그냥 5억 원을 공제받는 게 현행 방식인데요. 개정안은 상속인이 직계 좀비속일 경우 상속인 개인별로 그냥 5억 원씩을 공제받는 방식인 거고요. 거기에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로의 개정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겠죠. 또 배우자 공제도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현행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존재할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냥 최저 5억 원은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법적 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볼륨이 달라졌지만 경우에 따라 현행과 개정안의 유불리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적공제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인적공제 최저한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 인적공제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10억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니까 일종의 면세 포인트가 상속재산 10억 원이라는 건데요. 개정안에서도 면세 지점, 그러니까 인적공제 10억 원을 최저한으로 설정을 해서 혹시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줘서 최소 10억 원은 공제하도록 기준을 맞춰주겠다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물적 공제 그리고 납세 절차 또 조세회피 대응에 대한 것들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이번 개정안인 위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더라도 이 시행 시기가 바로 다음이 아니라 2028년 시행이거든요. 결국
국회 통과 전에 공청회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에 의해서 수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미 논의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은 우리에게 던져줬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